인천 부평구 72세 박순자 할머니. 머리 감기 전에 이것 한 방울 잘못 떨어뜨렸습니다. 3일 뒤 응급실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두피 염증으로 연구 탈모 올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발리 이식만 53,000건 이상을 한 28년차 전문의 박준혁입니다. 부산 해운대 67세 김영철 어르신. 20년간 탈모약에 매달 15만 원 쓰셨습니다. 효과 없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이제 포기하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 머리 감기 전에 이것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2달 뒤 정수리에 솜털 빼곡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집 부엌에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처럼 잘못 쓰면 두피 망가집니다. 타이밍 틀리면 염증 옵니다. 한 방울인데 온도 틀리면 머리카락 더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언제 몇 방울 몇 분 동안 이거 하나만 틀려도 소용 없습니다. 왜 병원은 안 알려 줄까요? 여러분이 이거 알면 매달 15만 원짜리 탈모약 안 사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2달 뒤 정수위, 솜털 올라오고 거울 볼 때마다 웃게 됩니다. 댓글로 탈모 때문에 고민 중이시면 숫자 1 탈모약 써봤는데 효과 없으셨으면 숫자 2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탈모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 위로 나무가 보이지만 땅 속엔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이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아래 두피 속에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이 뿌리가 건강해야 머리카락이 굵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 해충이 생기듯이 우리 두피에도 나쁜 물질이 생깁니다. 이 나쁜 물질이 머리카락 뿌리를 공격합니다. 뿌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을 잃고 결국 빠집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9세 최동욱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10년 전만 해도 머리카락이 굵었는데 요즘엔 실처럼 가늘어요. 빗질만 해도 우수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는 약을 줍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1년이면 경로당 회비 10번 낼 돈입니다. 10년이면 중고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런데 효과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10명 중 8명이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3년 넘게 먹었는데 소용 없어요. 5년 먹었는데 오히려 더 빠져요. 왜 그럴까요? 약은 나쁜 물질을 줄여줍니다. 해충을 없애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진 뿌리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의 해충은 없앴는데 물과 거름을 안 준 겁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2가지입니다. 첫째, 나쁜 물질을 막아야 합니다. 해충을 없애야 합니다. 둘째, 머리카락 뿌리에 영양을 줘야 합니다. 나무에 물과 거름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있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지금 여러분 집 부엌에 있습니다. 2007년 독일
예나대학교 토비아스 피셔 박사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어떤 성분이 탈모를 일으키는 나쁜 물질을 70% 막아낸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머리카락 뿌리 세포를 120%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충도 없애고 영양도 주는 겁니다. 그 성분이 뭘까요? 카페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속에 들어있는 그 카페인입니다. 에이, 선생님, 그럼 제가 20년 동안 돈 낭비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약국 가서 탈모 샴푸 하나 집어 보십시오. 뒷면 성분표 보십시오. 제일 위에 카페인 써 있습니다. 3만 원짜리 탈모 샴푸의 핵심이 카페인입니다. 병원에서 한 달에 15만 원 주고 처방받는 탈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핵심은 카페인입니다. 그럼 왜 병원과 제약회사는 이걸 안 알려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알면 약 안 사니까요. 샴푸 안 사니까요. 한 달에 15만 원씩 받던 돈이 끊기니까요. 대한민국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만 쓴다고 쳐도 1년에 얼마입니까? 12조 원입니다. 제약회사가 이 돈을 포기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마시고 남은 커피 버리지 마십시오. 식은 커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3만 원짜리 탈모 샴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피를 그냥 머리에 부으면 안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응급실 갑니다. 5가지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 써야 하는지, 몇 도 온도로 써야 하는지, 어디에 발라야 하는지, 몇 분 동안 두어야 하는지, 마지막에 뭘 해야 하는지 하나라도 틀리면 효과 없습니다. 특히 1위에서 알려드리는 마지막 단계를 모르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김영철 어르신은 성공했고 박순자 할머니는 실패했습니다. 지금부터 5위부터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5위계의 수건, 깔기입니다. 에이 선생님 그게 무슨 탈모랑 상관 있어요? 크게 상관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1세 이정순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 머리카락이 수북해요. 10개 20스개가 아니에요. 한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7시간에서 8시간을 잡니다. 그동안 우리 머리는 베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베개에 뭐가 묻어 있을까요? 어제 흘린 땀이 묻어 있습니다. 두피에서 나온 기름이 묻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각질이 묻어 있습니다. 공기 중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베개가 세균 덩어리가 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사용한 베개의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요? 변기 뚜껑보다 17배 더 많았습니다. 변기 뚜껑에 얼굴을 대고 주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 밤 그렇게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피에 염증이 생깁니다. 머리카락 뿌리가 약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의 머리카락이 수북합니다. 그럼 베개 씻을 자주 빨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베개니든 벗기고 다시 씌우기가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두껍고 커서 말리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비 오는 날엔 이틀도 걸립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베개 위에 수건을 까십시오. 매일 저녁 새 수건으로 바꿔 까십시오. 수고는 백입보다 작습니다. 빨기 쉽습니다. 마르기도 빠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깨끗한 수건 하나만 베개 위에 깔아 두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밤새 흘리는 땀과 기름이 수건에 흡수됩니다. 두피는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세균이 번식할 틈이 없습니다. 이정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쓰신 지 2주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베개 보면 머리카락이 5개도 안 돼요. 신기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밭이 더러우면 소용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커피를 쓸 겁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두피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피가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논밭에 비료를 뿌리는데 땅이 쓰레기로 덮여 있으면 비료가 스며들까요? 안 듭니다. 똑같습니다. 두피가 깨끗해야 커피 성분이 머리카락, 뿌리까지 들어갑니다. 특히 60대가 넘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땐 세균이 좀 있어도 우리 몸이 이겨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그만 세균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연세대 의대에서 조사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력은 30대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베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베개 위에 깨끗한 수건 하나만 깔아 두십시오. 내일 아침 그 수건을 빨아서 말리십시오. 내일 저녁엔 또 다른 수건을 까십시오. 이게 오이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빼먹어도 나머지네 가지가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집을 지울 때 기초가 중요하듯이 탈모 관리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베개에 수건 깔기가 바로 그 기초입니다. 그럼 4위는 뭘까요? 4위부터는 본격적으로 머리카락 뿌리에 영향을 주는 방법입니다. 4위 거꾸로 빗질입니다. 선생님, 빗질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속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 영양분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머리카락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좁아집니다. 길이 막히는 겁니다. 영양분이 머리카락 뿌리까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집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68세 박만철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땐 머리카락이 굵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실처럼 가늘어요. 왜 그럴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길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머리카락 뿌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꾸로 빗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 때문에 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얼굴이 처지고 두피도 처집니다. 정수리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위로 빗질하는 겁니다. 목덜미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빗질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첫째, 나무빗을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 빛은 안 됩니다. 왜냐고요? 플라스틱 빛은 정전기가 생깁니다. 정전기는 머리카락을 더 상하게 합니다. 반면에 나무빛은 정전기가 안 생기고 두피를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둘째, 고개를 숙이십시오.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개만 앞으로 숙이십시오.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숙이십시오. 셋째, 목덜미부터 정수리 방향으로 빗질 하십시오.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겁니다. 30번 반복하십시오. 양치하는 시간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30번이 많지 않나요? 아닙니다. 양치질 한 번 하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에서 머리로 가는 혈액이 빨라집니다. 길이 뚫립니다. 두피에 산소와 영양분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머리카락, 뿌리가 힘을 받습니다. 박만철 어르신이 이 방법을 3주 동안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수리 만져보니까 예전보다 따뜻해요. 그리고 빗질할 때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왜 그럴까요? 혈액순환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조사했습니다. 역방향 빗질을 3주 동안 했더니 두피 온도가 평균 1.5도 올라갔습니다. 두피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꾸로 빗질만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개의 수건, 깔기를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두피가 더러우면 아무리 혈액순환이 잘 돼도 소용없습니다. 길은 뚫렸는데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영양분이 못 들어갑니다. 반대로 두피는 깨끗한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밭은 깨끗한데 물이 안 오면 작물이 못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에 목덜미부터 정수리까지 나무빛으로 30번 빗질하십시오. 그리고 베개에 깨끗한 수건을 까십시오. 댓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보실 분 계시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그럼 3위는 뭘까요? 3위부터는 커피를 본격적으로 쓰기 위한 준비입니다. 특히 2위에서 알려드릴 커피 사용법이 핵심입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3위 물로 3분 불리기입니다. 선생님, 물로 불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른 수건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튕겨 나갑니다. 반면에 젖은 수건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쭉 스며듭니다. 우리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두피에 커피를 바르면 튕겨 나갑니다. 하지만 물로 충분히 적신 두피에 커피를 바르면 쭉 스며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3세 김목분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발라봤는데 그냥 흘러내려요. 두피에 안 스며들어요. 왜 그럴까요? 두피를 물로 안 불렸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에 각질이 쌓입니다. 쉽게 말하면 딱딱한 껍질이 생기는 겁니다. 젊을 땐 얇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두꺼워집니다. 고려대 의대 연구팀이 조사했습니다. 65세 이상 두피 각질 두께는 30대의 2배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발라도 안 스며듭니다. 딱딱한 껍질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로 불려야 합니다.
논밭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바싹 말랐을 때 비료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흙 위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땅에 물을 주고 촉촉하게 만든 다음 비료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흙 속으로 쭉 스며듭니다. 똑같습니다. 두피를 물로 충분히 적셔야 커피 성분이 머리카락 뿌리까지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첫째, 샴푸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적십시오.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왜냐고요?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합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한 애 정도면 됩니다. 둘째, 물로 두피를 적신 다음 3분 기다리십시오. 그냥 서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양치질 한 번 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3분이 길지 않나요? 아닙니다. 양치질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위아래 앞뒤 골고루 닦다 보면 3분 금방 갑니다. 셋째, 3분 뒤에 샴푸하십시오. 그때부터 우리가 알려드릴 커피 사용법을 쓰시면 됩니다. 왜 3분일까요? 각질이 물을 먹는데 필요한 시간이 3분입니다. 1분은 너무 짧습니다. 겉만 젖습니다. 5분은 너무 깁니다. 이미 3분이면 충분히 젖습니다. 서울대 피부과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물로 3분 불린 두피는 성분 흡수율이 3배 높았습니다. 1분 불린 두피보다 3배나 많이 흡수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가 이 방법을 쓰신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커피 바르면 흘러내리지 않아요. 두피에 쭉 스며드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로 불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꾸로 빗질과 베개에 수건 깔기를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거꾸로 빗질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길을 뚫었습니다. 베개에 수건 깔기로 두피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물로 3분, 불리기로 두피를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길도 뚫렸고 쓰레기도 치웠고 땅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비료를 뿌릴 차례입니다. 그 비료가 바로 커피입니다. 하지만 비료를 아무렇게나 뿌리면 안 됩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샤워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적시고 양치질 한번 하십시오. 그 다음 거꾸로 빗질 30번 하시고 샴푸하십시오. 잠들기 전엔 베개에 깨끗한 수건을 까십시오. 그럼 2위는 뭘까요? 오늘 핵심입니다. 커피를 정확히 쓰는 방법입니다. 온도, 양, 시간을 하나라도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두피만 상합니다. 2위 커피 샴푸, 이 분법입니다. 드디어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커피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아침에 마시고 남은 커피면 됩니다. 뜨거운 커피는 안 됩니다. 식은 커피입니다. 설탕이나 프림 들어간 커피도 안 됩니다. 블랙 커피만 됩니다. 왜 식은 커피여야 할까요? 뜨거운 커피는 두피를 자극합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를 바르셨다가 두피가 빨개지고 응급실 가신 거 기억하시죠? 광주 서구에 사시는 70세 정태수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따뜻한 게 더 효과 좋을 것 같아서 뜨겁게 발랐어요. 그런데 따갑고 머리카락이 더 빠졌어요. 온도가 문제였습니다.
서울대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40도 이상 온도는 두피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반면에 20도에서 25도 사이 온도는 두피를 진정시키면서 카페인 흡수를 돕습니다. 그래서 식은 커피를 써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평소 쓰시던 샴푸를 손바닥에 짜십시오. 한 번 누를 때 나오는 양이면 됩니다. 비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누를 물에 적으셔서 손바닥에 거품을 내십시오. 비누 거품을 손바닥에 받아 두시면 됩니다. 둘째, 거기에 식은 블랙 커피를 딱 한 방울 떨어뜨리십시오. 한 방울입니다. 두 방울 아닙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거품이 사라집니다. 셋째, 손바닥에서 샴푸와 커피를 섞으십시오. 그 다음 거품을 내십시오. 비누 쓰시는 분들은 이미 거품이 나 있으니 그냥 커피랑 섞기만 하시면 됩니다. 넷째, 그 거품을 두피에 바르십시오. 머리카락에 바르는 게 아닙니다. 두피에 바르는 겁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문지르십시오. 다섯째,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바로 헹구지 마십시오. 2분 기다리십시오. 선생님, 왜 2분인가요? 카페인이 두피에 스며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2분입니다. 독일 에나대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카페인은 두피에 발라서 30초 만에 표면까지만 갑니다. 1분이면 중간까지 갑니다. 2분이 지나야 머리카락, 뿌리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2분입니다. 1분만 기다리고 헹구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절반입니다. 30초만 기다리고 헹구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 김영철 어르신이 성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2분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광주 정태수 어르신은 실패하셨습니다. 왜냐고요? 30초만 기다리고 바로 헹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2분 동안 뭘 하면 될까요?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두피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그시 누르십시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달걀을 만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살살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십시오. 앞쪽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마 위부터 정수리까지 쭉 문질러 올라가십시오. 그 다음 양옆을 문지르십시오. 마지막으로 뒤쪽 목덜미부터 정수리까지 문지르십시오. 이렇게 하면 2분이 금방 갑니다. 마사지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혈액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앞에서 거꾸로 빗질로 길을 뚫었습니다. 거기에 마사지까지 하면 길이 더 넓어집니다. 카페인이 더 빨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마사지를 같이 한 경우 카페인 흡수율이 40% 더 높았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2분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마사지하면서 기다리니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두피가 시원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2분 뒤에 헹구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구십시오. 이게 2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피를 정확히 발랐습니다. 2분 기다렸습니다. 마사지도 했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를 빼먹으면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물거품입니다. 문을 열어놓은 채로 집을 나서는 격입니다. 도둑이 들어옵니다. 1위가 뭘까요? 2. 미지근한 물 마무리입니다.
선생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 빼먹으면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말짱, 도르무입니다. 왜냐고요? 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귀중품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다 훔쳐갑니다. 우리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로 좋은 영양분을 넣었습니다. 2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마사지도 했습니다. 카페인이 머리카락, 뿌리까지 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뜨거운 물로 헹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빠져나갑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74세 최순덕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커피도 발랐어요. 이분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에 몇 도 물로 헹구셨어요? 뜨거운 물로 헹궈요. 시원하잖아요. 거기서 문제였습니다. 뜨거운 물은 모공을 엽니다. 모공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이 구멍이 열리면 안에 있던 카페인이 다 빠져나갑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찬 기운이 다 빠져나갑니다. 모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로 헹구면 모공이 활짝 열립니다. 그 사이로 카페인이 싹 빠져나갑니다. 서울대 피부과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헹군 경우 카페인의 70%가 빠져나갔습니다. 10개를 넣었는데 7개가 사라진 겁니다. 반면에 미지근한 물로 헹군 경우는 90%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선생님,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미지근해야 하나요? 손에 닿았을 때요. 뜨겁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차가울 필요 없습니다. 평소 샤워할 때보다 조금만 미지근하면 충분합니다. 겨울에도 괜찮습니다. 감기 걸릴 정도로 차갑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첫째, 커피 3프로 2분 마사지 하셨습니다. 먼저 그 3프를 헹구십시오. 이때는 평소처럼 따뜻한 물로 헹구십시오. 3프 거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헹구십시오. 둘째, 3프가 다 헹궈졌으면 이제 물 온도를 낮추십시오. 수돗물을 조금만 미지근하게 돌리십시오. 차갑게 할 필요 없습니다. 평소보다 덜 뜨겁게만 하시면 됩니다. 셋째, 그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헹구십시오. 30초만 하시면 됩니다. 양치질 반만 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그럼 꼭 차가워야 하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뜨겁지 않게 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만 피하시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미지근한 물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모공을 닫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는 겁니다. 카페인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머리카락 뿌리에 꽉 잡혀 있습니다. 둘째, 두피를 진정시킵니다. 샴푸하고 마사지하면서 자극받은 두피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머리카락 뿌리에 힘을 줍니다. 전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한 경우 모근의 힘이 3배 증가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려면 3배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울산 최순덕 할머니가 미지근한 물 마무리를 시작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효과가 느껴져요. 빗질할
때 머리카락이 거의 안 빠져요. 그리고 두피가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공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을 가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개의 수건 깔기로 두피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빗질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물로 3분 불리기로 두피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커피 샴푸 이 분법으로 카페인을 넣었습니다. 미지근한 물 마무리로 그 카페인을 가뒀습니다. 이 5가지가 다 연결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부산 김영철 어르신이 성공하신 이유가 뭘까요? 5가지를 전부 정확히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실패하신 분들은 하나씩 빼먹으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에 나무빛으로 거꾸로 빗질 30번 하십시오. 샤워할 때 미지근한 물로 3분 불리십시오. 샴푸에 커피 한 방울 떨어뜨려서 2분 마사지 하십시오. 평소보다 미지근한 물로 30초 헹구십시오. 잠들기 전에 베개에 깨끗한 수건 까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정확한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잠자리 들기 전입니다. 1단계 나무빛으로 거꾸로 빗질 30번 하십시오. 목덜미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쓸어 올리십시오. 2단계에 깨끗한 수건을 까십시오. 샤워 시간입니다. 3단계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적시고 3분 기다리십시오. 4단계 샴푸나 비누에 식은 커피 한 방울 떨어뜨려서 2분 마사지 하십시오. 5단계 따뜻한 물로 샴푸를 헹구고 미지근한 물로 30초 더 헹구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주의 사항입니다. 첫째, 뜨거운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식은 블랙커피만 쓰십시오. 둘째, 2분 마사지를 꼭 지키십시오. 30초 하고 헹구면 효과 없습니다. 셋째, 마지막 헹군 미지근한 물로 하십시오. 뜨거운 물은 카페인을 다 빼앗아 갑니다. 넷째, 매일 하십시오. 하루 빼먹으면 그날은 영향을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간단합니다. 집 부엌에 있는 커피 한 방울이면 됩니다. 병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약 살 필요 없습니다. 3만 원짜리 탈모 샴푸 살 필요 없습니다. 5가지만 지키십시오. 2달 뒤엔 달라질 겁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던 날들이 끝납니다. 정수리 솜털이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머리 많아졌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자 없이도 당당하게 나가게 됩니다. 부산 김영철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28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얻은 지식을 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이거 알면 병원이 손해니까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안 쓰고 건강해지시는 게 제 보람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한 달에 10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손주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거 드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저녁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드십시오. 밥만 드시고 반은 욕실에 가져가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입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쳐 드렸구나 하는 확신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000만 탈모인 이제 돈 쓰지 말고 함께 머리 납시다. 댓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분은 숫자 1, 내일부터 시작하실 분은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